자, 1번 초대륙 형성과 분리 나타낸 것. 자, 판을 움직이는 힘 두 가지. 자, 이거는 원래 이제 지금 이거는 원래 플룸 구조론까지 확대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은 요구한 것은 일단 멘틀 작용만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플룸 구조론의 내용까지 써도 돼. 네, 그건 일단 인정되는 부분인데 멘틀 작용에 한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멘틀의 대류가 있겠지? 두 번째로 판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힘. 근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멘틀 작용에 의한 것. 그래서 판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힘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멘틀의 대류가 한접면 기원이 돼가지고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힘이었지. 참고로 판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힘은 해령 부분에서 밀어 올리는 힘, 밀어내는 힘이었지. 그리고 해령과 해구 사이의 경사 때문에 높이 차이 때문에 미끄러지는 힘, 그리고 섭입하면서 판을 잡아당기는 힘. 이 세 가지를 이야기 좀 했습니다. 좀 기억을 좀 하시고. 자, 2번. 자, 뜨거운 물질 상승 또는 하강. 이게 바로 플룸이지. 이거 우리가 바로 플룸 구조론을 이야기하는 거지. 플룸 구조론. 이거는 판 구조론보다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플룸 보면 판 구조론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 다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추가로 판 구조론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추가로 더 설명할 수 있는 거였지. 특히 판의 경계 안쪽에서, 경계 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산 활동들 또는 지각 변동들, 그에 관련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였지. 자, 넘어갈게. 자, 3번은 쉽죠? 뜨거운 풀로 올라서 지각 뚫고 분출하는 곳. 열점을 말하는 거지. 그렇지, 열점. 자, 넘어갈게. 자, 대표적인 열점 자체가 이제 바로 하와이인데, 지금 열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 까닭. 실제로 상부 멘틀이라 이야기하는 건 바로 연약권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연약권 내에서 대류가 일어나고 있고, 그와 함께 위에 실려있는 판이 움직이는데, 근데 열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당연히 움직이고 있는 이 연약권과 판보다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시작되는 점 자체가 외곽과 멘틀의 경계 부분이니까 그 깊이가 2900입니다. 아주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고정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판의 이동 속력과 이동 방향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던 거지. 자, 질문 있습니까? 넘어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자, 5번 보게 되면 지금 두 개, 남아메리카판과 오스트레일리아판 두 개의 판의 이동 속도 차이를 물어봤는데, 자, 누가 더 빠르죠? 남아메리카. 자, 한번 볼게. 자, 두 개 보게 되면 남아메리카판과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있는데, 지금 구조 봤을 때 이 뾰족뾰족한 이 표시는 뭐냐면 섭입한다 그 말이었어. 섭입을 한다. 이것도 섭입한다. 이 표시가 바로 이 지역, 여기를 말하는 거지. 섭입한다. 그러면 이거 봐야 될 게 둘 다, 자, 남아메리카 판도 그렇고 오스트레일리아 판도 그렇고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 해령에서 마그마가 올라와서 멘틀의 상승으로서 밀어내는 힘은 둘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남아메리칸 판을 보게 되면 이 자체가 섭입하는 게 아니지. 뭐냐면 이제 A 쪽에 있는 나즈가 판이란 거, 여기 있는 나즈가 판이 섭입하고 있어. 근데 오스트레일리아 판을 보게 되면 이 자체가 섭입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렇지, 잡아당기는 추가적으로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남아메리카판은 멘틀의 대류 두 곳 모두 다 멘틀의 대류는 작용하지만 우리가 판 자체에서 만들어진 힘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남아메리카판은 밀어내는 힘만 받고 있는 거고, 근데 오스트레일리아판은 밀어내는 힘과 뿐만 아니라 섭입하면서 잡아당기는 힘까지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더 빠를 수밖에 없지. 실제로 바로 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답은 오스트레일리아 판이고 섭입에 의해 판을 끌어당긴 힘이 추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림 보게 되면 섭입하는 표시 자체를 잘 봤을 때 남아메리카 판 자체가 섭입하는지 여부, 섭입 안 하잖아? 근데 여기는 호주판 자체가 섭입하고 있잖아. 그걸 봐야 된다 그 말이지. 자, 됐습니까? 자, 6번을 했었고 7번. 자, 플룸 구조론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건데, 하와이는 뜨거운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곳이다. 지금 여기 보면, 자, 멘틀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지? 그 말은 뜨거운 멘틀 물질 상승 맞는 말이죠. 그 대표적인 하와이가 바로 열점이잖아? 맞는 말 되겠지? 맞고.
자, 일본 부근에는 섭입대가 발달한다. 실제 맞죠? 바로 아시아 대륙 주변에는 다 섭입하는 곳이 많았지? 이 그림만 보더라도 섭입한다는 것. 그리고 섭입해서 체류한 다음에 머문 다음에 쌓인 다음에 그대로 하강하는 것. 그래서 하강하는 풀름, 차가운 풀름을 이루는 거였지. 참고로 수렴 경계에서 바로 차가운 풀름과 관계된 거였지. 그리고 발산 경계는 뜨거운 풀름. 근데 이 뜨거운 풀름은 발산 경계뿐만 아니라 열점과도 관련이 있었죠? 기억을 좀 합시다. 자, 디귿. 뜨거운 풀름은 발산형 경계에서만. 자, 여기 발산형 경계는 맞잖아. 맞는데 발산형 경계에서만이라고 제한뒀기 때문에 틀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10점까지 해야 되겠지? 그래서 디귿은 틀리고 기억과 니은 답은 3번 되겠죠. 그래서 발산 경계에서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이것만 한정해서 말하면 안 되겠지. 발산형 경계와 추가적으로 10점까지 바로 뜨거운 풀름에 관계된 거겠지. 자, 넘어갈게. 자, 8번 나와 있는데 가나다. 자, 어느 지역 풀름에 의한 화산 10점에 의한 거죠. 지금 나와 있는데 자, 가의 풀름은 뜨거운 풀름. 지금 풀름 상승률이라고 했으니까 상승하는 거니까 뜨거운 풀름 맞지? 뜨겁단 말은 온도가 높다, 그만큼 밀도가 낮다, 상승할 수 있다. 그런 의미지? 자, 맞고 화산 A가 속한 판의 이동 방향. 지금 10점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마그마를 만들어서 분출해 보면 마그마가 상승할 거니까 지금 10점의 바로 위에 있는 이 화산점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10점의 위에 바로 위에 있는 이 화산점보다 멀리 있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 그러면 이게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가장 나이가 어리고 그러면 이동 방향은 왼쪽으로 바로 기억 방향이 되겠지. 그렇지, 기억.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 될 것이다. 그래서 10점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쉽게 이거는 해결할 수가 있겠지. 자, 화산섬의 형성 과정. 지금 이 순차적으로 나타낸 것, 일단 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분출이 안 된 것, 그리고 나는 3개나 만들었고, 다는 이제 막 하나 만들었고, 그럼 순서가 가나다가 아니라 가다나가 되겠지. 이게 나가 제일 마지막이라는 것, 가장 많이 맞는 거니까. 답은 1번 되겠지. 자, 넘어가 되겠습니까? 넘어갈게. 자, 10번. 자, 10번 가겠습니다. 자, 지금 태평양판 중앙이 하와이 열도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화산을 이용한 관광 산업이 발달해 있다. 자, 하와이 보게 되면 하와이는 참고로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화산 활동 있었잖아. 그래서 화산 활동이라는 것도 이제 실제로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분출돼 가지고 이게 막 흘러내려서 굳어 있는 그 모습 가지고 많이 관광지에서 활용을 많이 해. 그래서 관광 산업에 이용한다. 맞는 말 되겠지? 자, 지진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기도 한다. 참고로 한번 볼까? 화산 분출이 일어날 때 봐봐. 화산 분출이라는 것은 일단 마그마가 올라와서 껍질 깨고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분출될 때, 껍질 깨고 나올 때 진동 생길 가능성일까? 껍질 깰 때 생기는 거지. 그래서 화산 분출이 있단 말은 지진은 반드시 동반합니다. 근데 지진이 있다고 해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보존 경계. 이건 그냥 판이 서로 어긋나면서 서로 마찰 일으키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거지 화산활동 상관이 없어. 근데 화산활동이 일어날 때 무조건 껍질 깨고 나올 거니까 진동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게 약하든 강하든. 그러면 화산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니까 지진은 반드시 동반하겠지. 자, 그래서 지진 발생 피해를 입기도 한다. 맞는 말 되겠죠? 자, 그래서 화산이 일어나면 지진은 동반한다 생각을 하시고. 자, 디귿. 자, 섬 주변에 습곡 산맥이 형성되어 있다. 자, 습곡 산맥이란 것은 자, 서로 부딪히면서 판 자체가 휘어가지고 굽어서 생긴 산맥을 말하는 거지. 바로 수렴 경계에서 서로 부딪힐 때 가능한 얘기야. 그러면 이 습곡 산맥이라는 것은 수렴 경계를 말하는 거지. 판의 경계 중에. 근데 열점 지금 가의 그림을 보더라도 지금 하와이가 있는 곳은 태평양판의 한가운데 있어. 판의 경계와는 상관이 없는 거지. 상관이 없지? 일단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지. 자, 리을. 자, 열정은 판 경계와 무관하다. 자, 리을. 자, 해령의 열곡을 육상에서 관찰할 수 있다. 해령의 열곡. 해령이란 것은 역시 무슨 경계? 해령은 무슨 경계? 발산 경계. 판의 경계와 상관없다니까? 여기가 만약 발산 경계라면 그래 육지에서 열곡 나타나는 거 맞지? 분열돼서 생긴 계곡이 나타날 거잖아? 근데 발산 경계 아니잖아. 판의 경계가 무관하잖아. 생기지 않는 거지.
근데 이 하와이와 좀 대응되시는 게 바로, 자, 유럽 쪽에 있는, 우리 영국 위에 보게 되면 아이슬란드라고 있지? 아이슬란드가 뭐 대표적인 대륙에 나타나는 열곡이잖아. 참고로, 발산 경계는 바다에서는 해령, 그리고 육지에서는 대륙 열곡대라 그랬어. 대륙 열곡대는 두 군데밖에 없다. 동아프리카 열곡대, 아프리카의 동쪽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아이슬란드. 근데 이 아이슬란드 봐. 대서양에 해령이 쫙 있다면 해령 위에 이렇게 실려 있어. 해령 위에 바로 실려 있어. 그러니까 이 역시 발산 경계가 되는 거지. 근데 섬나라니까 육지인 거지. 그래서 육지에서 육상에서 열곡이 나타나는 거죠. 자, 답은 그래서 1번 되겠지? 자, 넘어갈게. 자, 11번. 자, 11번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 자, 문제 가겠습니다. 자, 하와이 열도 쭉 나와 있고, 나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열점의 위치까지 나와 있어. 자, 그러면 AE 중 현재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 당연히 열점에서 마그마를 만들어 끊임없이 분출할 거니까, 바로 열점 가까운 곳이 가장 활발하겠지? 화산 분출이? 이곳이 바로 마그마가 분출될 거니까. 그럼 현재 보면 AE 중 열점에 가까운 곳은 E가 되겠죠? 근데 A가 가장 머니까 말이 안 되겠지? 틀렸고. 자, 니은. 새로운 화산섬은 E의 남동쪽. 자, 지금 새로운 화산섬 바로 이 열점에 있는 곳에서 분출돼서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E를 기준으로 둔다면 아래쪽, 자, 아래쪽, 오른쪽이야. 자, 여기 방위가 나와 있어.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죠? 동서남북 나와 있으니까 아래쪽이란 말은 남쪽, 오른쪽이란 말은 동쪽, 남동쪽이지. 그래서 이 섬을 기준으로 열점은 남동쪽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 만약 화산활동이 일어난다면 이 열점 바로 위 E의 남동쪽 맞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맞겠죠? 여기서 만들어질 거니까 맞습니다. 자, 디귿. 자, 최근 0.8 동안 판의 평균 이동 속도는 5.1에서 2.6 보다 느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볼까? 자, 5.1에서 2.6이란 말은 A, B, E 구간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0.8이란 것은 여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5.1에서 2.6은 바로 2.5 100만 년이니까 250만 년 되겠지? 어쨌거나 2.5 동안에, 그리고 E 같은 경우에는 0.8 0.8이죠? 0.8 바로 80만 년 동안에, 어쨌거나 2.5 동안에 0.8 동안에. 근데 0.8이 시간적으로도 더 짧은데 길이는 약간 더 길잖아. 맞지? 그럼 짧은 시간 동안 많이 간 거지? 그 말은 빠르다, 느리다? 빠르다지. 그러면 느리단 말은 틀린 게 되는 거지. 계산할 수 있겠죠? 길이를 대략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속도를 비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느리다가 아니라 빠르다. 그 답은 니은 2번 되겠지? 그리고 산성합성 밀도가 작다는 것. 됐죠? 넘어갈게. 자, 마그마의 종류 쭉 했었는데 현무암질과 안산암질과 유물암질로 나눴어. 이 역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SiO2 함량. 근데 SiO2라는 것은 원래 SiO2는 석영의 화학식인데 이 단순한 석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Si와 O가 다양한 비율로 결합될 수 있는데 그 모두를 총칭한다고 그랬어. 이들을 우리가 규산용 광물이라고, 이들은 사슬 구조를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들이 많으면 잘 엉킨다. 잘 엉키기 때문에 점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SiO2 함량과 점성은 서로 비례관계, 그리고 유동성은 반비례관계. 유동성이란 말은 현재 흘러서 이동되는 성질인데 점성과는 반대겠죠? 자, 그래서 하나만 얘기를 하면 유물암질은 SiO2 함량이 많아서 점성이 크고 반대로 유동성이 작고, 점성이 크기 때문에 끈적끈적하니까 밑에서 밀어도 잘 안 밀리다가 참다 빵 터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폭발적으로 분출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끈적끈적하니까 분출했을 때 그 흔적 용암들이 잘 흘러내리지 않을 거니까 뭉쳐서 아주 경사가 급한 종상 화산이 되는 거지.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제주도에 있는 삼방산 있다 그랬고, 그리고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참새한테 빵 터질 거니까 하늘로 많이 분출돼서 날릴 거니까 그대로 고체 입자들이 많을 거다. 그게 바로 화산 쇄설물이라 했다. 그리고 끈적끈적하니까 가스가 잘 도망가지 못해서 가스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화산가스가 많다. 근데 이 화산가스가 많다는 것은 실제로는 원래 이 구성 성분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성과 생각해서 쉽게 여러분 기억을 좀 하시라고. 그리고 용암의 온도가 높다면 잘 흘러가겠지만 온도가 낮다면 잘 흘러가지 않는 거겠지. 그 유물암질 온도가 낮습니다. 뭐 이 역시 성분과 관계성을 가지는 거지만
우린 쉽게 점성과 연관성을 가지면서 기억을 좀 하도록 합시다. 자, 하나만 더 쓰고 넘어갈게. 자, 이것만 쓰고 문제 좀 풀어볼게. 자, 화산 분출물 보게 되면 이거 지난번에 안 썼지? 여기 하나만 더, 이 한 줄만 더 쓰겠습니다. 화산 분출물. 자, 화산 분출물이라는 게 어쨌든 화산 활동 일어날 때 분출되는 애들인데 고액기 다 나와. 고체가 바로 딱딱한 고체가 바로 화산 세설물들. 액체가 용암, 화산가스가 기체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고액기가 다 나타납니다. 자, 요거 하나만 좀 필기를 좀 할게. 추가로.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테마사의 1번. 자, 뭐 있냐면 마그마 굳어 생긴 암석 중에 현무암과 비교한 화강암. 서로 완전 성질 자체가 서로 대척점에 있는 거였지? 완전 반대였지? 현무암은 화산암이고 화강암은 심성암이고 현무암은 염계성암이고 화강암은 산성암이고 그러니까 성분적으로 차이도 있고 만들어진 장소도 차이가 있고. 자, 가겠습니다. 자, 화강암의 특징인데 SI2 함량이 더 많다. 더 많았죠? 화강암은 산성암으로서 더 많았잖아? 많고. 자, 암석의 색이 더 밝다. SI2 함량이 많을수록 밝았지? 뭐 칼륨이나 규소나 그리고 좀 나트륨 같은 그런 성분이 많았습니다. 어쨌거나 무색 광물이 많기 때문에 화강암은 색깔이 밝다. 지하 깊은 곳의 생성 맞는 말이지? 화강암은 심성암이었지. 심성암이기 때문에 깊은 곳 맞습니다. 자, 참고로 그 대비돼서 현무암은 화산암이었지. 자, 마그마가 냉각되는 속도가 더 빨랐다. 화강암 심성암이야. 땅속 깊은 곳 따뜻한 곳에 식을 거니까 냉각 속도는 느리겠지.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죠? 자, 암석을 구성하는 입자가 크기가 크다. 심성암이니까 땅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굳을 거니까 결정이 자랄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자 크기가 더 크다. 답은 4번 되겠죠? 자, 넘어갈게. 자, 6번 한번 볼게. 자, 그림 가는 제주도 삼방산. 자, 삼방산은 대표적인 유문암질이었지? 제주도에 있지만 아주 이래 봐. 경사 아주 급해. 뭉쳐져 있는 것처럼. 경사 아주 급하죠? 자, SI2 함량과 물리량 쭉 나와 있고 A, B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갈게. 자, 이거는 일단 대표적인 유문암질이라고 그랬지? 유문암질. 그리고 A, B를 SiO2 함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A, B를 좀 구분해 보자면 SiO2 함량이 적은 게 현무암질이었죠? SiO2 함량 많은 게 유문암질이었지? 굳이 우리가 구분해 보자면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지. 자, 갑니다. 자, 가는 순상화산. 아니지? 아주 경사가 급한 종상화산이었지. 종모양. 이 말이었죠. 순상화산은 방패를 엎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방패 모양. 아주 완만한 거였죠. 종상화산 틀렸고. 자, 니은. 자, 유동성은 나의 X에 해당하는 물질이다. 유동성. 그러면 X란 말은 자, X에 유동성이 들어갔다 그러면 B가 바로 유동성이 컸다 그 말이잖아. 자, B는 유문암질. 그럼 이렇게 종상화산을 만들 수 없겠지? 현재 보면 유문암질이 현재 보면 유동성이 클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X에 해당하는 물리랑 점성보다는 이게 현재 보면 유동성보다는 점성이 맞겠지. 그들 반이 유문암질 점성 커서 잘 퍼지지 않는 그래서 경사가 큰 급한 이런 형태를 띠게 되겠지. 근데 점성뿐만 아니라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화산가스의 함량 또는 화산쇄설물의 함량 이것도 들어가는 거죠.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점성이라는 것은 이건 현재 보면 물리적인 성질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화학적으로는 뭐 화산가스의 함량이나 화산쇄설물의 함량이나 자, 이 역시 원래 이 점성과 기인한 값들이 되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 자, 디귿. 자, 가를 형성한 용암은 A, B를 본다면 좀 더 SiO2 함량이 많은 유문암질인 B가 되겠지. 그래서 유문암질 함량이 많다, SiO2 함량이 많다. 현재 보면 B가 될 것이다. 이게 답은 디귿만 되는 2번 되겠죠. 쏘리. 선을 쭉 그어서 차지하는 그 길이만큼 바로 차지하는 부피비다.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현재 이 표 자체를 보는 방법이 뭔지 그걸 좀 제시한 겁니다. 자, 내용 조금 할게. 자, 이제 필기 좀 할게. 자, 마그마의 생성 조건인데 되게 중요해. 자, 이것도 역시 앞번 교육 과정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마그마의 생성 조건. 자, 마그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액체야. 암석이 녹게 되면
녹게 되면 이게 마그마가 되겠지? 녹아서 마그마 될 거야. 그럼 암석이란 것은 고체고 마그마는 액체야. 녹는 거지? 그러면 암석이 마그마 되는 것, 고체가 액체 되는 것. 과거에 여러분들 물질의 상태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을 거야. 물질의 상태라는 것은 고액기,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 거지. 자, 물질 상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자, 이 모습도 좀 대략적으로 그려보자. 각 물질의 물질 상태에 따라서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모식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이 그림까지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고액기가 되기 위해서 볼게. 고체에서 액체, 기체로 변하려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자, 얼음이 있으면 얼음이 액체로 바뀐다. 물로 바뀐다. 내가 열을 가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또 액체에서 또 역시 내가 물에다가 열을 가하면 수증기라는 기체가 되는 거지. 열을 가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건 바로 온도가 높아지면 되는 거지. 근데 온도가 높아져도 이런 과정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온도 말고 역시 압력도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가스 버너, 작은 버너 가지고 고기 구워 먹는 그런 집도 있잖아. 집안에 또 여러분 집에 가스 버너도 있을 것이고 보면 가스 버너 보게 되면 안에 가스통, 부탄가스라는 작은 통, 이 가스통을 끼워서 사용하잖아. 근데 부탄가스라는 가스통을 보게 되면 내가 이 통을 막 흔들면 출렁거리죠. 출렁거린단 말은 그 안에는 고액기 중에 무슨 상태야? 액체야. 액체인데 부탄가스란 말을 쓰잖아. 이게 우리 일반 이 공기 중으로 딱 나오게 되면 바로 기체로 바뀌어. 가스통 안에 있을 때는 액체인데 뭐냐면 원래는 부피가 이제 큰 기체인데 이놈을 작은 가스통 안에 막 밀어 넣은 거지. 그 말은 압력을 가했더니 입자들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원래 기체였다가 입자들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뭐로 바뀌어? 내가 막 밀어 넣은 액체로 바뀌는 거지. 다시 이 액체를 온도 변화 없이 내가 또 더 큰 압력을 발휘하게 되면 입자들이 따닥따닥 붙으면서 바로 고체로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어. 그 말은 뭐냐면 물질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러면 아까 기체 압력 가면 액체 압력 가면 고체 된다 그랬지? 그럼 반대로 고액기가 되려면 압력을 낮추면 되는 거지. 그래서 물질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온도와 압력입니다. 그래서 고액기로 변하려면 온도가 높아지거나 또는 압력이 낮아지거나 이러면 되는 거지. 그러면 같은 것처럼 같은 원리로 암석이 마그마가 되려면 고체로 해서 액체 되려면 온도가 높아지거나 압력이 낮아지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지구 내부에서 마그마가 만들 때 작용하는 두 가지 과정이야. 온도가 높아지거나 압력이 낮아지거나.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일단 원래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봐봐. 마그마의 생성 조건을 굳이 우리 조건을 쭉 나눠보면 온도가 상승하는 것, 온도가 높아지는 것. 그럼 주변으로부터 열 공급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암석이 주변으로부터 열 공급을 받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마그마가 될 수 있다. 자, 또 하나 더. 압력이 낮아지는 것, 압력이 하강하는 것. 자, 압력 하강하는 것은 역시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 이런 거죠. 뭐냐면 지구 내부에서 상승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물속 안으로 들어가면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다이빙해서 물속 들어갔어. 물속 들어갈수록 나를 누르는 수압은 커지는 거지. 마찬가지로 자, 땅속 들어갈수록 내가 깊이 들어갈수록 나를 누르고 있는 애들이 많아질 거니까 그 압력은 커지겠지. 그럼 땅속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압력이 커집니다. 그럼 반대로 압력이 낮아지려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 상승하면 돼. 근데 이 상승하는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좀 배웠어. 뭐냐면 멘틀이 상승하는 것. 멘틀 대류의 상승부. 어쨌든 땅속에서 올라오는 거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플룸의 상승류. 뜨거운 플룸이죠. 역시 올라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구 내부에서 올라올 수 있는 과정은 이 두 가지야. 멘틀의 상승류, 멘틀 대류 상승부와 플룸 상승류.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바로 발산 경계와 열점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자, 물 공급이 되는 것. 자, 이거는 물질 상태와 상관없이 물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 참고로 자, 주변으로부터 암석이 물을 받으면
암석이 물을 포함하면 암석의 용융 온도, 녹는 온도가 내려갑니다. 용융이란 말은 고체인 덩어리가 그 자체가 녹아서 액체가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암석의 용융 온도, 녹는 온도, 용융 온도, 용융점. 그래서 우리가 용융 온도 대신에 용융점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녹는 점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어쨌거나 녹는 온도를 말한다. 이 자체가 내려갑니다. 뭐냐면 어떤 암석이 원래 800도에서 녹아야 될 게 이게 물을 포함하면 800도가 아니라 700도에서 녹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이런 겁니다. 원래 고체라는 것은 따닥따닥 입자가 붙어 있잖아, 맞지? 근데 이 사이사이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이제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입자끼리 서로 잡으려고 하는 걸 방해하겠지? 그래서 입자의 결합력이 약해지는 거야. 다시 정리하면 암석이 물을 포함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 광물 이루고 있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결합력을 약화시키는 거야. 아니, 입자끼리 서로 손잡으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다른 놈이 딱 가운데 와 있어. 그럼 손을 제대로 못 잡겠지? 결합력이 약해진다 그 말이야. 그래서 물은 광물의 구성입자 사이의 결합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분리가 돼서 고체에서 액체가 될 수 있는 거지. 원래 물질 상태 보게 되면 고체는 따뜻하게 붙어 있고 액체는 좀 더 느슨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이렇게 분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고로 자 함수 광물이라는 게 있어. 함수란 말은 물을 포함한다 그 말이지. 물을 포함한다. 가열되면 물이 빠져나온 애들을 함수 광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건 아니야. 광물이 있는데 그 속에 진짜 물이라는 액체가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함수 광물이라는 게 물을 포함한다 이야기했지만 실제 그 안에 물방울이 있고 이런 건 아니야.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OH-라고 OH를 가지고 있으면 OH-를 가지고 있으면 그 화학식으로 화학 성분으로 OH-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가열되게 되면 다른 애들과 결합해서 H2O를 만들어서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가열되면 물이 빠져나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물을 낼 수 있는 애들을 함수광물이라고 그래. 대표적인 예가 각섬석과 운모 등이 있습니다. 각섬석이나 운모.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함수광물이야. 그 운모라는 것은 흰색을 띠는 백운모, 검은색을 띠는 흑운모. 흑운모 보게 되면 얇은 판으로 쫙 겹겹이 쌓이잖아. 백운모도 마찬가지고. 얇게 겹겹이 쌓이는 이런 구조 가진 게 바로 운모였지.